UX 라이팅이 왜 필요한지, 어느 지점에서 좋은지 등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 글 쓰는 이유도 이거랑 똑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UX 라이팅의 존재나 장점을 알게 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문장 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각각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계 현직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소소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팁스타 진행을 맡은 신동입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과 언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수행하는 직군 UX 라이터 특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UX 라이팅 컨퍼런스 팀의 인덱스 UX 팀장이자 브런치 작가이신 글 쓰는 개미알기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런치에서 UX 라이팅 글을 올리고 있고, 인덱스 UX라는 UX 라이팅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있는 글 쓰는 개미알기입니다. 네, 오늘 팁스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좀 이렇게 이것저것 여쭤보기 전에 그 브런치를 저도 이제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네, 그 글 쓰는 개미핥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세요. 네네. 혹시 닉네임의 탄생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창업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디자이너분이 그려주신 캐릭터가 개미핥기라서 개미핥기를 쓰게 됐고, 그다음에 글 쓰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제가 앞에다가 글 쓰는이라는 좀 추가적인 닉네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닉네임에 걸맞게 글을 자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글 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UX 라이팅 컨퍼런스가 지난 4 월에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올해가 5 번째였는데 네. 혹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쪼끔 소개와 그 많이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께 어떤 행사인지 올해 어떤 내용을 서로 나눴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간단하게 인덱스 UX가 하는 컨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UX 라이팅의 현업에 계신 분들을 좀 모셔다가 그분들이 실제 업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의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션이 3 개나 4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UX 라이터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인덱스 UX라는 말처럼 UX 디자이너분도 모시고요. UX 음. 리서처분도 모셔 가지고 각각의 한 세션씩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X 라이터 이야기 말고도 디자이너나 리서처분들이 UX 라이터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UX 라이팅이 필요한 디자이너분들이 어떻게 UX 라이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 혹시 올해 진행했던 그 내용 중에 좀 '이 부분은 가장 재밌었다.' 하는 섹션이 있을까요? UX 라이터 분들이 재미있어 했을 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일부러 연구 쪽을 좀 주제로 삼고 강연자들을 섭외했거든요. 그래서 UX 라이팅을 AI로 직접 테스트해 보시는 분 한 분은, 한 분이랑, 그분은 직접 HCI 학회에다가 투고를 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 UX 라이팅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비전공자들이 UX 라이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AI를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UX 라이터가 아니어도 흥미롭게 봤을 게 그 상효님이라고 로티파일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직접 UX 디자인하면서 AI로 UX 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제 테스트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새 현업에서 AI 없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섹션을 정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오갔고,
네트워킹 시간을 저희가 1 시간 이상 드리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AI를 좀 타겟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이 아니라 11월 달에 또 진행 예정이긴 한데, 그때는 AI 가지고 UX 라이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습득시키고 작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분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음. 올해 11월이면은 저희 팁스터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 마감이 24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UX 라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직군이고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네. 조금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UX 라이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UX 라이터는 사용자 경험을 미시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좀 더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양한 부서나 다양한 직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보통 주된 업무라서 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가 또 엄청 많은 직군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0 년대 후반부터 2020 년대 초반에 이제 UX 라이터라는 직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로 큰 테크 기업들에서 해당 포지션의 적임자들을 찾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시기에 UX 라이터가 떠오르게 된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책에서도 간단하게 쓰긴 했는데요. 저는 그 시점이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라는 것이 디자인으로 대체할 수 있고 UX에서는 디자인으로만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텍스트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텍스트라는 것이 항상 어딜 가든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다. 내가 맡은 프로덕트는 내가 더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이게 드러난 게 그 UX 라이팅이 좀 중요하다라고 드러난 게 2017년에 있었던 구글 I/O에서 구글이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결국엔 새로운 기술과 이제 업계에 있는 플랫폼들의 그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요인 외에도 텍스트적으로 이제 UX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필요해졌다라고 좀 요약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어 사실은 UX 라이터가 지금 회의도 많은 직군이고 네. 많은 분들과 그 협업을 해야 하는 조직이잖아요. 어떤 조직과 주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시고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UX 라이터의 뭔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일단은 가장 많이 협업하게 되는 포지션은 그 어쨌든 산업별로 다를 것 같다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많은 UX 라이터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UX 디자이너 분들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디자인 위에다가 문구가 올라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IT에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좀 다른 직무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뭐 제조업들은 GUI랑 UX가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두 개가 거의 하나로 합쳐져서 작업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UX에 대한 플로우도 검수를 하고 문구도 함께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PO나 PM들도 함께 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겠죠. 왜냐하면 설계서를 그분들이 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던지게 되고요. 그분들로부터 답이나 좀 이 문구에 대한 허가라고 할까요? 이 허가를 좀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그 두 직무랑 가장 많은 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PO 분들이나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PM, PO 그리고 PD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UX 라이터와 협업을 할 때 UX 라이터와 즐겁게 협업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음 저는 가장 간단한 거는 좀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검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나 내 글을 검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글을 좀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보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사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하기 하는 거다.'라고 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UX 라이터가 문장 하나 수정하지만 수많은 히스토리와 설계 그리고 사용자 이해도 있다면 데이터까지도 함께 보다 보니까 이게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UX 라이팅이 처음 도입되거나 아직 도입되지 않거나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던 거나 그러면은 기한을 촉박하게 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문장 하나 주고 '다음 날이면 되겠지.' 아니면 '오늘 내로 줄 수 있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나름의 창작의 고통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예민한데 기간까지 압박이 오면은 그 데드라인 지키느라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작업을 주신다면은 훨씬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쪼끔 큰 범주로 이야기를 넘어가자면 현직 UX 라이터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그 UX 라이팅 업무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기존에 있는 문장을 최대한 살려서 그 PO나 PD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그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만 바꾸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요. 좀 더 이게 성숙이 됐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꾼다. 문장 전체를 갈아엎어도 될 정도로 저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럴 때 지켜야 될 원칙은 어쨌든 UX 라이팅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따르느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또 너무 원천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아까 표현해 주셨던 것 중에 "디자인 위에 글을 쓴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PMPO들과 정책상 이제 맞물려서 같이 글을 쓰는 작업이잖아요. 네네. 그 꽤 오래전에 UI UX냐 UX UI냐라는 이 워딩을 가지고 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 UX 라이터 입장에서 이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연고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제3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분리하지 않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나눠서 보지 않고 그냥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UX 라이터는 와이어프레임에 문구를 얻는 경우도 있고 GUI 디자인에 문구를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저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협력해야 할 직무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문현답이라 머리가 띵했어요.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 7 월에 진행하는 북클럽에서 내가 담당하는 서비스의 UX 라이팅을 점검하는 미션을 수행할 음.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이 미션을 준비하면서 주변 UX 라이터 분들께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네. 모두가 제일 1 원칙으로 꼽는 게 페르소나를 먼저 작성해야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1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UX 라이터에게 페르소나가 중요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도 항상 페르소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면은 "그 부분이 있냐?"부터 물어보는 편이긴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페르소나가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페르소나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페르소나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 둘이 없다면은 UX 라이팅에
기준점,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페르소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린 중구난방으로 쓰게 되고 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저는 이 페르소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 페르소나가 없다면은 세워야 하는데, 사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좀 큰 스타트업에서도 페르소나가 없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그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보고 사용자에게 이것을 전달할 것이냐를 저는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비전과 가치를 페르소나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단순 기능을 사용하는 유저보다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을 페르소나로 봐야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UX 라이팅이 사용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보다는 비즈니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살지 않으면 UX 라이터도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최근에는 또 굉장히 경기가 어려우면서 회사의 생존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말씀이 그래서 오히려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가 이제 기능 중심보다는 이제 미래로 나아갈 그 발받침이 되어 주고 공감을 해줄 유저를 또 찾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감대를 결국에 글로 풀어내는 게 UX 라이터인데 타겟한 고객에게 의도와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조금은 이제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나 직접 글을 쓰면서 그 의도가 잘 전달돼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거는 설득되지 않던 협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UX 라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주실 때거든요. 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UX 라이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좀 자주 설명을 드려요. 오. 왜냐면은 제가 여러 팀들과 업무를 해 봤을 때 한 번 이걸 겪고 나면 엄청 좋아서 반복해서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완전히 믿고 던져 주시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잘 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뭔가 믿음이 없다가 신뢰가 생기는 과정이 되게 기쁘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똑같은데요. '글을 검수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너 이 글 통과야? 아니면 탈락이야?"라고 말을 해 주는 거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보면 라이터가 정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창피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뭔가 설득이 되는 과정이 기뻤다면 반대로 이제 UX 라이터로서 가장 곤란했던 순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말 그대로 반대되는 건데요.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그냥 이 세 가지 워딩을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음. 그거를 오히려 설득하는 게 UX 라이터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보시면은 이 곤란한 순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PM들이 개발자분들께 가서 "이 기능 안 돼요." 하고 이제 정책서를 다시 갖고 돌아오는 느낌이겠네요. 그쵸. 그 "개발자는 왜 안 된다고 말하냐."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 순간이. 혹시 그러면 그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이나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좀 큰 범주에서는 UX 라이팅의 인식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UX 라이팅이 왜 필요한지, 어느 지점에서 좋은지 등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 글 쓰는 이유도 이거랑 똑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UX 라이팅의 존재나 장점을 알게 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협업 프로세스나 방식에 대해서 좀 이 허들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게 받아쓰기 채점하는 거 아니고 글쓰기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논문 지도하는 것도 아니야. 같이 좀 개그 같은 걸 포함해서 답장을 드리거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돌려서 기분 안 나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브런치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작가님 브런치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글 중에 그 네. "일정을 동기화하려면 앱을 음. 실행해 주세요."와 네네. "앱을 실행해 일정을 동기화해 주세요."라는 그 두 문장 간의 톤 앤 보이스와 그 차이에 대한 글을 작성해 주신 게 있으셨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 두 문장 음. 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각각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라는 지점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자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일정을 동기화하려면 앱을 실행해 주세요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건부 행동을 제한하는 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동기화하고 싶으면 앱을 실행해라는 말로써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앱을 실행해 일정을 동기화해 주세요는 조건이 아니라 순서거든요. 동기화하려면 앱을 실행하고 일정을 동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상황을 좀 더 보면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받아들이는 맥락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저에게 이 행동을 반드시 하게끔 하지 않되 조건부로 좀 실행을 시켜 주려면 그 첫 번째 문장을 사용을 하고 네. 혹은 "이 행동을 반드시 좀 이렇게 푸시해서라도 진행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문장을 사용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능을 진짜 쓰고 싶냐도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데이터상 이 기능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앞선 문장이 좋은 거고, 만약에 많이들 쓰고 있다 싶으면 뒤에 문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 기능에 따라서 기능 간에서도 사실 위계 질서가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네네. 문장 하나에서도 이 많은 거를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이게 정책 간의 충돌을 생각하는 것도 가끔 머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뭐 전반적인 기능에 따라서 또 이 문장 하나하나를 작성을 한다는 게 이 시대의 UX 라이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정책을 잠깐 말씀해 주셔서 떠오른 건데, 그 법적 검토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조건에서도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꽤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정책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약관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럼 같이 이제 좀 보고 계신 걸까요? 근데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할 때 전체적인 약관도 함께 그 법무팀 검토를 받고 제가 한 번 더 보고 하는 식으로 티키타카 하면서도 수정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음. 업무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 글쓰기라는 하나의 행위가 여기저기서 다 필요한 행위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UX 라이터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일을 잘 잘라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게. 네. 그리고 다른 게 또 이렇게 최근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문장 간의 차이만 봐도 한국어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음.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UX 라이터분들이 한국어의 그 상대 높임 말과 서술어 사용법을 잘 고려해야 한다라고들 하시던데 네 맞아요. 최근 개인 브런치에 이제 게시하신 글 중에 "필요합니다."를 한번 조져 보자."라는 그 재밌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도 혹시 쪼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필요합니다."를 조지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단순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사용자에게 오히려 요청한 거라기보다는 명령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가져와서 이대로 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순화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나온 내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한 서술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꽤 고민을 하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부터 언급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쓴 글이나 예시가 모두 1대1 대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맥락이 다른데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오히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적용을 하는 게 제가 글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느냐,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거든요. 여기서 나온 것도 "필요합니다."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냥 무엇보다 사용자를 위한 문구를 쓰는 게 무엇이냐, 단순하게 "필요하다고 쓰는 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맥락을 고려해서 "순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좀 잡스럽게 썼던 내용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글에 대해서 신한카드 DX 부문장이신 광훈 님도 한마디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올리니까 금융 서비스에서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나 규제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절차들이 많아서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충분히 동의하는 게, 이게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순화가 필요한 영역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 리스크를 이제 고지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사실 순화가 아니라 딱딱하더라도 그 자체를 좀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그냥 "토스처럼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에 알맞은 UX 라이팅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앞서 맨 초입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토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네네. 타사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쪼끔 해 볼까 해요. 네네네. 어 사실 IT 업계에서는 이제 금융권에 특히나 토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굉장히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네. 토스가 아니더라도 혹은 토스더라도 평소 자주 접하는 서비스들 중 가장 좋았던 UX 라이팅의 사례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좀 직업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앱을 이용할 때 문구를 잘 안 보는, 음. 그냥 흔한 사용자죠. 문구를 우리가 써도 열심히 안 보는 그 흔한 사용자 중 하나인데,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다 보니까 솔직히 좋았던 사례는 "느낌적으로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뭐 네이버나 배민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각 가끔 튀어나오는 그 각 한 문장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사용자를 위한다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UX 라이터가 속한 기업들이 과거와 달라지는 면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가장 좋은 예시들이 되지 않나.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았던 레퍼런스에서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셨으면 반대로 다크 패턴에 대해서 일부 서비스가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논란을 UX 라이터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음. 저는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다크 패턴 그 자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그에 대해서 마케팅 쪽에서는 이게 어쨌든 자기들의 매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으로는 이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솟을지 모르지만 바로 떨어지는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부에서도 나서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공정위에서 23년에 7월 30일에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도 그 발표를 하게 된 거기도 하겠죠. 음. 근데 이게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났다는 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벌금이 구형이 되고 있거나 특별한 개선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 때문인지 오프라인으로 넓어지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키오스크에서 아 맞아요. 네네. 키오스크에서 알게 모르게 다크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컨펌 쉐이밍이라고 부르는 사용자의 심적 불안감, 불쾌감, 그리고 죄책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인데 제가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발견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 다이소몰 음. 키오스크를 쓰시다 보면은 나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음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궁금해서라도 다이소몰을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입부에는 사실 회사의 비즈니스 로직이 잘 돌아가고 결국에는 그 회사의 생존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크 패턴은 사실 장기적으로 이 고객을 유지한다기보다는 단기간 매출에 쪼끔 집중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개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일부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이거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점이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키오스크를 말씀해 주셔서 키오스크는 정말 사람의 그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같은 한국어인데도 굉장히 눈에 안 읽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줄 서 있으면 또 다급해지고. 맞아요. 이게 한국어인데도 가끔 안 읽히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음 이상한 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때마다 이제 앞으로는 '아 텍스트의 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아이폰이 이제 한번 개편이 되면서 텍스트가 있었던 버튼들이 거의 다 이제 음 아이콘 형태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고거에 대해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아 다국어 대응 안 해서 너무 좋겠다."라는 이제 업계분들의 블라인드 글을 한번 음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특히나 뭐 아랍권이나 이렇게 베트남권이 워딩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UX 라이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가 궁금했어요. 저는 애플의 선택이 아주 좋은 선택이지 않나. 저희가 50여 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러시아어는 괜찮은데 독일어는 넘친다. 독일어는 괜찮은데 아랍어는 넘친다.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대응하게 되면 어디 언어는 또 안 된다라고 막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GUI 디자인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번역했을 때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여러 개의 다국어를 대응하다 보면 당연히 법도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음. 이건 또 법적 요건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한국어를 줄여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번역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 문구별 언어 DB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그 GUI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블라인드 글을 보면서 '아 애플이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는구나.'라는 마음도 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상형 문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그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상당히 좋은 문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UX 라이팅 측면에서는 보통 아이콘과 문구를 같이 나열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플에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UX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작업을 했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지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아이콘과 워딩이 같이 있어야 최고의 선택인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아이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별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음.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문구가 되는 거죠. 음. 사실 같은 아이콘인데도 누군가는 이게 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다른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대 네네.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워낙 넓어졌다 보니까 연령별 문화적 차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뭔가 AI를 활용해서 UX 라이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최근 AI로 인해 정말 다양한 직무가 위협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AI 없이 일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강한데 음. UX 라이터는 현업에서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향후 직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곧바로는 위협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앱이나 사용자 맥락에 대한 전체를 AI가 현재로서는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친구로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항상 AI를 활용해서 문구의 퀄리티를 낮게 하는,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작년 피그마 컴픽이었나? 거기서 피그마 라이터가 말했듯이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라이팅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지 이 AI가 UX 라이팅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스터디도 요새 굉장히 많고 컨퍼런스나 이제 뭔가 원오원을 할 경우에도 "프롬프트 어떻게 쓰세요?"라는 그런 음.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는 가을에 오늘의 집에 UX 라이터분이 AI를 활용해서 UX 라이팅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섭외해서 가을에 한번 설명을 하는 강연을 하려고 지금 섭외를 해둔 상황입니다. UX 라이터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니어 분들도 이제 UX 라이터로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시니어를 향해 달려갈 거잖아요. 네네. 이분들의 커리어가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저도 아직은 가 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좀 멘토로 삼는 분이 라인에 계신 주경님이거든요. 그 브런치에서 음. 주준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항상 하다 보면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경험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시니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UX 라이팅 시장 자체가 국내에는 초기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UX 라이터들이 생겨나야지 이 UX가 좀 신입이나 미들급의 UX 라이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글을 쓰고 서비스 기획을 하고 프로덕트를 이제 매니징을 하고는 있지만 어 정말 세밀한 글쓰기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 주시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어요. 음. 사실은 제가 더 글을 잘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약간 이제 UX 라이터를 꿈꾸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처럼 PM인데 이런 UX 라이터가 하는 직무까지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갈고 닦아야 할 역량은 사실 글쓰기일 텐데 네네. 이거를 잘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글쓰기 능력은 무조건 늘게 돼 있거든요. 쓰면은 누적되는 게 글쓰기고 읽으면은 축적되는 게 이해도이기 때문에 그게 암묵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 도전을 하는 것이다. 해 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필요한 거는 실무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냥 한 번만 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커피챗을 활용한다든가 이제 네. 다른 현업의 선배들과의 좀 많은 만남도 그럼 꽤나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그냥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고 그래야지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케이스도 많고 주변 분들도 보면은 그냥 커피챗 요청하면 다들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주저하지 마시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 한 번이 굉장히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레벨업이 확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커피챗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한테도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관심 있는 도메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싶으면은 제가 충분히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가 보려 하는데 네. 어 작가이자 UX 라이터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나 좀 감동받은 문장이 음. 있으신가요? 음. 제가 좌우명으로 좀 삼고 있기도 하고 과거의 저를 지탱해 줘서 지금까지 있게 만드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내 삶에서 만난 사람들의 총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음. 이 이게 2016 년도에 돌아가신 김승미 기자님의 명함에 써져 있던 말인데 그 우연히 마주한 추도사에서 진짜 너무 감동 깊게 봐 가지고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감동을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때 진짜 UX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긴 했거든요. 원래 음. 기존에는 10년 동안 인문학 연구하면서 뭐 대학교 강사로서도 강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게 '어떤 걸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에 만난 글이라서 좀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쵸. 가야 할 곳을 좀 찾아 헤맬 때 딱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때로는 저를 오랜 시간 지탱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작가로서 어떤 글을 써내려가고 싶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컨퍼런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UX 라이팅의 시장을 좀 더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최대한 UX 라이팅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임팩트를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써 보고 싶은 게 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저희 팁스터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팁스터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뭐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UX 라이팅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UX 라이팅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도메인에 근무하고 계신 UX 라이터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부방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란도란이라는 UX 오픈 채팅방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그냥 가끔씩 무료로 강연도 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칠 텐데요. 문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도를 주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UX 라이터의 글 쓰는 개미핥기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